방법은 당초에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평가 기준에 그 지가산성분이 있는 부분에 감점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발련과 시뮬레이션을 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방법은 세우고 있지만 한계는 있다 이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도민이 도와줘야 됩니다. 네네. 그렇다면 추가적인 뭐 보완 조치 같은 것에 대해서는 최 교수께 생각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네, 지금 김 실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7년여 동안 이 충남도청 이전 문제가 지연이 돼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만 충남도가 그 부동산 투기를 뭐 일부나마 그 조장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그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지금 9월 말에 용역 결과 뭐 확정 보고 그다음에 11월 이전에 그 도청 이전 뭐 확정 이렇게 후보지 확정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당기지 않고 오히려 이번 연말에도 하반기에도 또다시 이런저런 이유로 도청 이전이 내년으로 넘어간다라든가 후보지 확정 이렇게 되면은 뭐 부동산 투기는 뭐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앞에서 그 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적인 지가 상승률보다 후보지 가운데 뭐 2배, 3배, 4배가 이렇게 높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평가 항목에서 적극적으로 감점 조치를 해야 되고 네. 보다 적극적으로는 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후보 지역 또는 뭐 평균보다 10배, 5배 높은 지역은 아예 후보지에서 처음부터 제외시키는 어떤 조례를 추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될 겁니다. 그러나 네. 그렇게 하더라도 이미 대부분의 후보 지역에서 평균 지가 상승률보다 서너 배씩 딱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 도청 입지 선정 이전 과정에서 그 재정 부담과 관련해서 네. 최악의 경우에는 도청 이전 자체를 또다시 지연시키거나 후보지를 확정한 이후에도 상당 기간 그 지연시키는 결과가 뭐 틀림없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럽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그 재정 확보 문제 그리고 이전 시기 문제가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우리 도청 이전의 시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우리 지금 바로 전에 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 또한 하루 빨리 시기를 정하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최소한의 절차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뭐 한없이 앞당길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우리 도민들께서 이번 도청 이전하는 문제를 언론이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부동산 과열을 막지 않으면은 또 지연될 수 있다고는 말씀을 지금도 최 교수님께서 하셨습니다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서 이런 절차가 다 만들어져 가지고 재반 장치를 가동을 하게 되면은 외지 사람들이 와서 부당하게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하는 거 신고를 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네. 단 그리고 이번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든 도청은 반드시 이전을 해야지 이번에 또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해서 도청 이전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미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협조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200만 도민들께서는 가장 그 여러 사람들이 수건인 도청 이전 문제를 우리 그 도의회나 또 집행부나 이런 데서 그 룰이라든지 이런 방법만 제시하면은 적극 협조해서 도청 이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가 잘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이제 재원 문제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동안 우리 충청남도가 대전에서 살다 보니까 대전에 이쪽 저쪽에 뭐 우리 재산도 좀 있을 뿐더러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외부에 너무 땅 장사를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공개를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분양가가 상당히 높게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원을 다 확보하고서도 이제 지금 뭐 적잖이 남을 정도로 재원 확보가 된 걸로 봐서 우리 도에서 부동산 투기 방지에 역점을 둔다고 그러면은 재원 문제라든지 그런 거는 크게 문제될 게 없겠다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재원 문제 남았는데요.
그 전남도청 사례를 보면은 한 3조 3천억 원 가량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남도의 10년 전에 어떤 연구 결과 보고서도 그 당시에 한 2조 6천억 원의 돈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해야 되는지 도청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이제 지사님하고 충발련 원장님하고 우리 같이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2001년도에 우리 도에서 했던 그 용역 결과에 보면 20만 인구 규모 500만 평 행정구역 네. 하루 신도시형으로 가자라고 하고 돼 있습니다. 그거 당시에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죠. 2조 6천억. 그것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3조 3천억 정도 됩니다. 네. 자, 그 3조 3천억이 되면은 많은 부분은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해가지고 분양하기 때문에 자금 회수가 될 겁니다. 근데 적어도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6천억 내지 7천억은 저희 도가 조달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 전남도청의 경우는 한 2천억 정도를 국가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하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저희도 그걸 받는다고 가정하면 4, 5천억 정도는 저희 도가 조달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 도 재정이 2조 5천억이지만 실제 국비보조금 부담금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거 쭉 빼고 나면은 한 연간 1,500억 정도가 가용 지원입니다. 그중에 신규 투자 사업에 실제 쓸 수 있는 이거는 계속 사업에 들어가는 거고 신규 투자 사업에 쓸 수 있는 건 350 내지 4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지금 WTO 때문에 농민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 도가 10년 동안 여기다만 투자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과연 신도시로 형식으로 갈 거냐. 그러려면 그 구역을 다 사야 됩니다. 네. 그러면 기존 도시를 이용하는 신시가 지형으로 가게 되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청과 기관이 갈 때 평수가 한 2, 3만 평이면 도청이 들어 입지할 수가 있습니다. 전북도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전한 경우가 됩니다. 그렇게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개발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갔는데 우리가 다 땅을 사가지고 개발한다면 도가 엄청난 재원을 초기 투자해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분양이 되지 않는다면 도 재정이 말을 잘못하면 파산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합 방식으로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면 환지에 대한 토지 분쟁이 법률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네. 나중에 지체되는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중간 방법으로 어떤 대안이 없겠느냐. 예를 들면은 개발 이익을 우리가 환수하는 방법이죠. 일단 이주하는 사람들한테 20, 30% 현금으로 지가를 보상을 하고 다 개발한 뒤에 우리가 분양을 하고 나면 그 나머지 부분은 채권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 개발 이익을 적절히 그 공공투자비와 개인의 그 매입비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네. 모든 방법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다각적인 도시의 형태라든가 개발의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지금 필요로 하는데 아까 우리 최원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당기지 않으면 이게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마치 도가 이걸 의도적으로 혹시 당기지 않고 미루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지금 도의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되어 있습니다. 다만 진행하는 절차에서 여러 가지 시군 간의 갈등이 야기된다든가 부동산 투기 문제가 야기된다든가 이러한 문제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봐지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최원희 교수님께서 지가 상승을 도가 조장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청이 어떻게 그걸 조장하겠냐 그런 얘기죠. 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오랫동안 걸리는 과정에서 지가가 상승했다. 이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도정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도민들 명확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전 시기 문제와 관련해서 짚고 가야 할 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행정도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도청 이전 문제가 행정도시 문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논의가 유보됐다 재개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았는데 앞으로 행정도시가 지금 위헌 소송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도시가 만일 위헌 소송 판결이 난다면 그럴 리 없겠지만 그럼 다시 이 문제는 이제 크다는 그 난관에 봉착하게 될 텐데 그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그 위헌 판결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인 판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제기되어 있는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법에 대한 그 위헌 소송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이번의 경우에는 그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설사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그 지금 현재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이전이 예정돼 있는 정부 부처의 대부분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안에 있지 않고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관습헌법 얘기를 가지고 나오는 이유가 그 관습헌법상의 수도가 서울인데 서울에 있는 것을 가져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였는데 경기도에 있는 것이 행정도시로 이전하는 겁니다. 따라서 크게 관습헌법에 의한 어떤 그 위헌 판결 소지도 없다고 보고 만에 하나 또다시 행정도시 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행정도시에 준하는 거의 뭐 같은 수준과 정도의 그 제3의 대안도시가 계속적으로 틀림없이 건설될 거라고 여러 가지 그 정치 뭐 행정 이유로도 될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행정도시 뭐 위헌 소송 운운은 그 이 충남도청 이전 문제하고는 뭐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그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도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도청 이전 후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그 후보지 선정의 평가 기준 설정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어떤 그 준비 사항이 있습니까? 그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까? 예, 지난 2002년도 용역에서 평가 기준들이 시군 간에 합의된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행정 수도 정할 때 평가 기준들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큰 어려움이 없을 거로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도내 균형 발전 효과가 어떠냐, 그 다음에 지역 접근성이 어떠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경성이 적합하냐, 이게 지리적 물리적 환경성이 적합하냐, 네 번째는 이건 하나 또 들어가야 됩니다. 도의 재원 조달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한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누구든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렇게 될 것이고, 다만 이러한 평가 기준들에 대해서 배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저희 도민들이 지금 신행정 수도에서 의견조사, 설문조사를 가지고 그 가점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가점을 정해서 도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균형 발전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또 도의 접근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가점을 정한다면 이것 문제로 인해서 갈등 관계를 크게 갖지 않아도 저희들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설정할 수 있지만은요. 우리가 신행정 수도 후보지 선정 문제, 또 호남 고속철 분기역 그 후보지 결정 문제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설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는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만은 그런 문제점은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아까 김 실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남도 그리고 그 용역을 하고 있는 도청 이전 그 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충남발전연구원이 평가 기준, 선정 기준, 평가 기준 그리고 그 항목별 부가치, 가중치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그 상당히 많은 진전을 그 보고 있고 거의 확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그 6월 달에 국토계획 이쪽의 그 전문가들한테 충남발전연구원이 충남도청 이전을 위한 그 입지 기준, 평가 기준에 대한 그 가중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돌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6개 항목이 그 일부 전문가들한테는 그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 접하면서 느낀 것은 충남도청 그리고 그 도의회 추진위원회 그리고 충남발전연구원 특히 요 평가 기준 가중치 설정을 굉장히 정교하고 과학적으로 잘하고 있구나. 이 정도면은 이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평가 기준 가중치가 완벽하게 돼 있어도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돼 있어도 그 평가위원회의 일부 그 지역별 그 평가위원들이 담합을 해버리면 호남철도의 경우처럼 네네. 뭐 속수무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도청 이전이 상당히 왜곡될 테죠. 네. 예, 예. 그런 일이 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뭐 우리가 논의해야 할 쟁점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마무리돼야 될 시간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예. 말씀하시죠. 이 평가 항목하고 평가 점수를
이것은 아주 객관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으면은 실제로 도청으로 옮기는데 가장 어려움으로 대두됩니다. 그게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의회에서든지 평가하는 모든 분들이 객관적으로 하지 않으면 승복을 받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주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김 시장께서도 앞으로 이 도청 이전 문제를 도 입장에서 어떻게 관리해 나가실 예정이고 또 이게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합니까? 원만하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 도가 의회의 견제를 받으면서 또 충관련의 전문성을 뒷받침받으면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켜봐 주시고 또 잘못되는 것은 꾸준함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호남 고속철도 분기역 과정에서 그런 파행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만이 앞으로 도가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앞으로 도가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호남 고속철도 분기역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들한테 나누어 준 교통 수요 및 경제성 분석 자료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줬습니다. 근데 그 자료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만들어진 자료의 수요의 2분의 1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건 아무리 우리가 다른 기관에서 평가했더라도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 잘못된 정보를 전해주고 평가위원들을 보고 평가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그러한 잘못된 정보를 주지만 않는다면 평가위원들의 전문성을 저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남 고속철도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들도 걱정이 되시기 때문에 도청 이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시겠지만 호남 고속철도에는 그런 특이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주에 저희들이 발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도가 의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이 도청 이전에 대해서는 신뢰해 주시고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만 잘 협조해 주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최 교수께서 도 또는 도민들께 네. 간단히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 충남발전연구원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이 평가 기준 요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성공적으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0월, 11월 경에 혹시 벌어지게 될 이 평가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충청남도의 발전, 국가균형 발전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양심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에 임해주면 충남도청 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역 갈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말끔히 해소되고 오히려 이 충청남도 지역이 어떤 행정 중심 도시와 더불어서 국가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이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아무튼 이번만큼은 원만하게 추진이 돼서 도민들의 기대에 좀 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여러 가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충남도청 이전 문제는 우리 지역과 지역민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지역의 현안 과제이자 도민들의 수건 사업입니다. 도청 이전 후보지 선정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행정도시 건설 문제의 교훈으로 행정도시를 건설하는 그 과정에서 그 교훈으로 삼는다면은 이 도청 이전 후보지 선정도 중요한지 그에 앞서서 도청 이전의 당위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그리고 충남도 전체의 균형 발전이 반드시 전제돼야 됩니다. 그리고 후보지 선정은 합리적인 기준과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는 그러한 도민들의 모범적인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 초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